누나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지금 귀가하지 않고 있다.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운동화 켤레가 좌우 이렇게 가지런히 놓인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발에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사람의 손목이에요. 가족들은 피가 마르죠. 네. 남자 동생이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요. 누나, 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꼭 범인을 잡을게. 조금만 기다려. 자꾸만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다. 천국에서 만나자. 사망한 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못 찾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의 한으로 작용하거든요. 강성익 사건입니다. 아유, 그냥 네. 이름이 강성익이에요. 네. 물론 뭐 강성익 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 살인 사건 네. 범인입니다. 네. 이 사건은 2012년 7월 14일이에요. 여름입니다. 한여름. 서울에 있는 경찰서 112로 신고가 하나 접수가 돼요. 네네. 그 내용인즉슨 누나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 거예요. 남동생이. 네네. 누나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지금 귀가하지 않고 있다. 누나는 이제 누구냐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강 씨의 이분도 네. 강 씨 여성분인데 42살. 그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42. 네. 그럼 누나는 어떤 일정으로 갔느냐 이제 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2박 3일이면 충분하잖아요. 네. 2박 3일 일정으로 혼자서 누나가 제주도 여행을 떠났는데 네.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13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그러면 경찰이 신고 받자마자 바로 이분이 비행기 탔는지 여부부터 알아보겠죠. 그렇죠. 돌아왔는지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 탔는지 여부부터 알아보겠죠. 알아봤더니 출발 비행기를 끊을 때 왕복 끊은 거예요. 아, 왕복 예약한 거예요. 가실 때부터. 네. 출발 탑승한 거는 분명히 나와요. 그럼 가셨어요. 항공사 연락 간 거 맞아요. 그런데 이 환승 네, 돌아오는 비행기는 탑승을 안 했어요. 만약에 제주도에서 무슨 사정이 있거나 더 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본인이 먹었다면 자의로 먹었다면 네. 항공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예약 취소하겠죠. 그렇죠. 예약 취소한 것도 변경한 것도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딱 볼 때 제주도 아직 제주도에서 안 나왔고 네. 제주도 내에서 이건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될 맞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급하게 네. 이 사건을 여기 노원경찰서에서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제주경찰청으로 사건 이첩하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제주경찰이 그 예약했던 그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었어요. 숙소를. 네, 숙소. 네.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서귀포 성산읍에 있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네, 네. 거기 가봤더니 없어요. 그분이. CCTV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네. 확인했더니 제주도에서 도착한 첫날 7월 11일 날 갔잖아요. 수요일 날. 예. 그날은 여행 가방 들고 끙끙거리면서 숙소 들어가는 게 나와요. CCTV에. 그다음에 도착 당일에는 그 이후에는 아예 안 나와.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 외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숙소에 머물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12일 날 목요일 날 예. 오전 7시경에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찍힌 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나갈 때 봤더니 네. 크로스백이라고 그러죠. 요것만 딱 해서 그 안에 필요한 거 네. 이를테면 지갑, 네. 휴대폰 뭐 요 정도 들고 간 것 같습니다.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수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나간 그렇죠. 방향으로 수색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제일 효과적인 게 휴대폰 통화 내역 기지국 수사하는 거죠. 11일 날 제주도에 도착 직후인 낮 12시 44분부터 오후 4시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게스트하우스 이 주인하고 통화를 했대요. 근데 7시경에 나갔죠. 예. 7시 38분경에 휴대폰으로 38초간 인터넷 접속한 게 있어요. 그리고 8시 12분경에 6분 11초간 또 인터넷 접속을 했어요. 기지국은 구자읍 종달리라고 그래요. 구자읍 종달리. 그러면 뭐 멀진 않네요. 네, 그 인근이랍니다. 네, 전부 다. 네. 그 후에 오전 8시 40분경에 구자읍 종달리 기지국에서 휴대폰 전원이 꺼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휴대폰은 그렇고 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도 봐야 되잖아요. 봤더니 11일 날 신용카드로 왕복 항공권 구입한 거 나왔어요. 네. 그건 뭐 맞죠. 네. 버스비 낸 것도 확인됐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일체 사용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네.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없어요. 자, 종합해보면 여기가 올레길 1코스랍니다. 네. 올레길 1코스고 그 바로 입구에 숙소를 잡았대요. 이 여성분이. 네.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올레길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들이 주로 예약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확인된 휴대폰 인터넷 접속 기지국하고 예. 꺼진 기지국이 올레 1코스 구간이에요. 그 종달리 거기. 예, 네. 그러니까 그 어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올레 1코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네. 성산읍 시흥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성산읍 시흥리 거기가 말미오름이래요. 말미오름. 말미오름. 네. 이 오름이고요. 네. 거기에서부터 구자읍 종달리는 알오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오름까지 위치한 표고 145.9m, 14.6km랍니다. 그 구간. 네, 거기에 구간이요? 오름이래요. 네. 네. 말미오름은 말미오름 두산봉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코스에 원래 1코스가 네, 거기를 네. 간 건데 거기에서 저 게스트하우스 말미오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꺼진 데가 알오름이에요. 알오름. 네. 거기까지 이제 간 거니까 일정 부분은 올레길을 이용해서 간 거예요. 이게. 거기를 이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탐문도 했어요. 혹시 그 말미오름 그 어간 그 네. 구간에서 이렇게 생기신 분. 이 강 씨, 네. 이 여성같이 생기신 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 전부 다 막 그냥 탐문하고 댕기고 막 이랬는데도 결정적인 어떤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간 행방이 묘연한 그런 이제 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전부 다 수색견까지 그 동원해가지고 수색을 했어요. 그 이 주민들 뭐 그 주민 근데 거기가 주민들이 뚝뚝 떨어져 산다고 그러더라고. 예. 주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상대로 다 수사 진행했는데 하여튼 당일날 12일날 올레길을 오르내린 사람은 다 찾아서 조사했대요.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7월 20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네네. 오후 2시 30분경. 그러니까 실종된 12일로부터 8일차 되는 날이에요. 8일차. 그렇네요. 예. 네. 공공근로 하시는 현 씨가 있어요. 여성분인데 65세. 여성분이 신고를 하나 했어. 제주경찰서에다가. 무슨 신고했냐. 현 씨가 이날 아침 9시경에 제주시 구자읍 만장구라 버스정류장 의자에 네. 운동화 한 켤레가 좌우 이렇게 가지런히 놓인 거를 발견을 했대요. 예. 그걸 발견을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예. 신발에 동물의 이 사체 한 조각이 담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 신발을 들어서 그 정류장 뒤편 예. 그 바위가 이렇게 있대요. 그 네. 바위 뒤편 수풀로 신발을 던졌대 자기가. 아이고만이 하고 그냥 팍 던져버리셨구나. 아유, 뭐야, 던진 거야. 이거 안에 무슨 뭐 동물 사체 쥐 뭐 이런 있으니까. 시체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동물의 시체하고는 형태가 좀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후 2시경에 다시 찾아갔어 거기를. 그래가지고 신발에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해봤어요? 봤더니 동물의 시체가 아니고 사람의 손목이에요. 아우 세상에. 사람의 딱 여기 손목인 겁니다. 손목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지러진 거지 그냥. 놀래죠. 놀란 거예요. 사람 다시 손이- 찾아가서 그분이 본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득달같이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가서 그 손목을 찾았겠죠. 예. 오른쪽 손입니다. 오른쪽 손. 예. 근데 손목은 약간 부패했는데 건조한 상태로 지문 채취가 가능했어요. 실종된 강 씨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단면을 보니까 일반 칼보다 더 가늘고 예리한 도구에 의해서 절단된 걸로 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도 확인해봤고 그렇죠, 누구 그렇죠. 건지 신발. 가족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그 실종된 강 씨가 신고 나간 맞대요. 신발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신발에서 바로 밑바닥을 이제 백지 갖다 놓고 털죠. 흙을. 아, 묻은 거 뭐. 그 올레길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선을 토양 확인해야죠. 비교하려고. 예. 그래서 흙이 이제 많이 묻어 있으니까 흙 성분을 이제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해서 말미오름 흙 성분하고 이제 대조를 하니까 예상대로 같은 맞아요. 흙이에요. 그럼 거기 간 건 네, 맞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1코스를 오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네. 그 인근에 살고 있던 그 근처 주민 한 명이 또 진술을 하나 해요. 예. 아, 나도 운동화 봤는데요. 예. 아침 6시경에
정류장에 있는데 그 운동화 이렇게 나란히 있던 거 나는 아침 6시경에 봤어요. 그럼 6시 이전엔 누가 갔다는 그러면 이건 범인은 적어도 아침 6시 이전에 새벽에 거기 갔다 놓은 거예요. 강 씨의 행적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네. 운동화가 발견된 지역은 구자읍 김영리 만장굴 있고. 네, 아까 예. 네. 그 여성이 있던 곳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CCTV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운동화가 발견된 손목이 발견된 데까지는 18km. 네. 중요한 참고인을 하나 발견합니다. 누구예요? 관광객을 하나 찾게 돼요. 관광객이요? 예, 네. 이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관광객을 하나 알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올레길 왔던 네, 박 씨라는 분이 왔었다는 거를 얘기해줘가지고 네. 그 박 씨라는 분하고 연락이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비슷한 시간대에 그 박 씨도 강 씨를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본 사람이 네. 강 씨만 강 씨가 지나간 시간대에 강 씨만 본 게 아니라 예. 한 사람을 더 본 사람이 나왔어. 다른 관광객이 봤는데 그 관광객도 네. 관광객이 그 강 씨 피해 여성만 네. 본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남성을 하나 봤어. 누구예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해줬어. 유력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 인근에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 독거 남성 강성익입니다. 이놈이. 얘가 남자 46살인데 예. 강성익이를 본 겁니다. 바로 전과 조회했어요. 강성익이. 뭐 전과가 있어요? 예, 강도 전과 2범입니다. 아유. 특수강도 특수강도 미수로 예. 2범이에요. 2범. 그래서 거죠. 이제 일단은 임의동행합니다. 일단 그냥 경찰서로 와보시라.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이제 해요. 네네. 얘는. 근데 요 놈이 범행이 이제 있었을 만한 그 시간대 네 행적대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경찰이. 당연하죠. 예. 그런데 횡설수설해요. 그런데 일단은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임의동행하면 6시간 이상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이상하다. 형사는 금방 가면 와. 그쵸. 야, 일단 내보내. 그래서 강성익이를 이제 예의주시를 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 새끼가 다른 사람 승용차를 빌려갖고 뭘 해요? 어디로 째려고 그러는 거야. 어허. 사라지려고 네네네네. 딱 심싸갖고. 네. 이건 볼 것도 없잖아. 이 새끼 도망가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7월 23일 날 할 수 예. 없이 긴급 체포해버렸어요. 일단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예. 도망가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리고는 조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조사 초기에 이제 강성익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범행 현장에 있었던 거 맞다.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네. 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건 맞지만 나 안 죽였다. 그럼 뭘 내가 왜 할게요? 죽여? 네. 난 손도 안 댔고 그러더니 이제 더 추궁을 했더니 죽었잖아. 당신 죽은 거 있었고 그 시간대에 그 어간에는 있었고. 너밖에 없었어. 기지국 딱 찍히는 그 좌표 찍힌 데 너 거기 있었어. 그걸로 그럼 너는 일단 못 볼 하니까. 수가 없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쪼갱 이제 하니까 예. 처음에는 아니고 손도 안 댔고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씨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죽어 있었어요. 에이. 자,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네. 아까 20일 날 새벽 시간에 6시 이전에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운동화. 네. 만장굴 그 입구. 예.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던 거기 사이를 오간 그렇죠. 차량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경찰이. 요 강성익이가 차를 타고 이동했을 거야, 만약에 범행했다면. 18km 요 장소에서 범행을 해서 18km를 이동했다면 네. 뛰어가서 운동화에 놓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차가 이동하는 구간. 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고 간 차를 전부 다 경찰이 체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차 넘버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차주를 상대로 다 조사를 해요. 그걸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트럭 한 대, 봉고 3에 봉고 3. 네. 봉고차 이 트럭 한 대를 특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봤더니 예. 강성익이가 예. 그러니까 시체 발견 전날 지인으로부터 예. 그 농사용 그 트럭을 빌린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살해된 7월 12일에서부터 14일 사이에도 그 차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차를 감식을 했더니 예. 피해 여성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강성익이가 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남의 남의 차를 빌린 거예요. 강성익이 차도 있어요. 강성익이 차를 경찰이 이제 정밀 감식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향수통이 통으로 하나 나와요. 그 차 안에서 향수통. 이상하다 해서 그것도 압수합니다. 예. 그리고 정밀하게 감식을 했더니 예. 사망한 강 씨 그 여성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지 차에다가 실었던 거예요, 한 번. 그렇네요. 그리고 손목 갖다 할 때는 남의 트럭 빌려다가 한 거고요. 잇따라 이게 증거하고 정황 목격자가 쭉 나오니까 이제 그거 전체 취합해갖고 강성에 앉혀놓고 쪼개기 시작했죠. 예. 추궁 들어간 거죠. 지가 자백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자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이제 시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신은 그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시흥리 두산봉 그 말미호릉 네. 대나무 밭에 유기했다가 예. 20일 날 새벽에 다시 찾아가서 손목만 잘라왔대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지목한 장소에 시신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휴. 그 주변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었던 예. 손목을 자른 도구가 뭐였냐면요. 카트칼입니다. 아, 그 더 칼보다 예리한 얇고. 거. 카트칼. 카트칼도 그 시신 옆에 있어요.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래서 강성익이는 확실하게 범인으로 특정이 된 거죠. 그러면 참 이 사건 이제 전모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강성익 이놈이 예. 그 동네에 사는데 매일 거기 올라가요. 거기 올레길을요? 올레길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왔다 예. 해요. 이놈이. 그러다가 딱 성폭행 할 만한 대상을 물색을 하던 중에 인적이 없는 이른 시간대잖아요. 아침 7시. 7시니까요. 예. 그 피해자 강 씨가 올레길 가는 걸 봤어요. 예. 그날 당일날 안개가 굉장히 심했대요. 전날 비도 오고 그랬잖아요. 네, 안개가 뿌옇게 예. 심했대요. 그래서 딱 찝은 거예요. 범행 대상으로. 결심하고 따라가. 예.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이 여성이 혼자 이렇게 보니까 뒤에 남자가 따라오잖아. 경계하죠. 경계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심하는 표현 이렇게, 이게 보이니까 요 자식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샥 앞질러 가요. 아, 난 그런 거 아니다. 앞질러 가요. 하고 가버려. 예. 그러니까 마치 뒤따라온 게 우연인 것처럼 지는 대상으로 선택하고 따라갔으면서도 여자가 의심하니까 쑥 지나가 마치 그냥 진짜 자기도 산에 가는 우연히 것처럼.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4번 정도로 마주쳐요. 요 새끼가 지가 먼저 알고 있는 그 다른 그 내리막 샛길이 있대요. 예. 그걸로 빠르게 싹 앞질러 가가지고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오는 거 보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다가갔대요. 예. 다가가니까 피해자가 놀래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붙잡아서 무밭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예. 예상보다 저항이 좀 심했다. 예. 좀 어렵더라. 강간하기가. 예. 그래서 목을 누르다가 더 이상 안 너무- 되겠어서 크로스백 메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목을 졸라서 교사를 살해한 거. 요게 이제 경찰 추정이고요. 예. 요게 경찰 추정이에요. 경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게. 네네네네. 강성이 뭐라 그러냐면 예. 자기 당뇨병이 있대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올레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대. 지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피해자 강 씨가 자기가 노상방뇨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성범죄로 오해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대. 신고하려고. 그러면서 신고하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아니다. 왜 나 오줌 눕는데 왜 그래. 아니야. 막 그러고 휴대폰 내놔. 예. 뺏으려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계속 그 112 신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더래. 예. 그건 나는 지금 전과자인데 신고하면 또 덤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밭으로 끌고 가서 휴대전화를 빼서 봤더니 이미 신고가 눌러져 있더라는 거야. 예. 신고가 돼버렸더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신고까지 했는데 너 성폭행이나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저항이 너무 세더라. 예. 그런 과정에서 내가 우발적인 실수로 죽였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성폭행 관련된 부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탐 태웠어 이 새끼. 성폭행과 관련된 질문 3가지만 딱 뽑았어. 예. 그래서 이제 거탐 태운 거야. 예. 3개 거기 전부 다 거짓말 나와. 그렇게 이제 거짓 반응 나오니까 그 결과 가지고 임마 너 봐봐 이 새끼야. 예. 너 거짓말했잖아 이 새끼야. 그 3가지 질문에 다 거짓 반응 나오잖아. 성폭행 맞잖아 이 새끼야. 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피해자가 나를 오해하고 신고를 하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성폭행이나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10시 20분경에 트럭을 이용해서 시신을 이제 옮겨요. 네. 그리고 하루 뒤 7월 13일 날 저녁 10시 네.
밤 10시에 다시 시신 그 유기한 장소로 가요. 그래서 좀 더 대나무 숲의 안쪽으로 시체를 이동시켜.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저 밤 10시에 또 가요. 계속 가네요. 예. 네, 가서 또 시신 그 유기 장소로 가서 시신을 흑과 돌로 또 덮었대요. 그리고 5일 뒤인 7월 19일 날부터 밤 10시. 이 새끼는 꼭 10시야. 10시. 예, 10시. 밤 10시에 다시 가서 또 가. 예. 준비해 간 커터칼로 시신을 꺼내 가지고 손목을 잘랐어요. 이때 잘랐다는 거예요. 네, 손목을 자르고 잘라 가지고 근처에 있는 농수로에 가서 자른 손목을 씻어요. 예. 그러고 그것만 씻은 게 아니야. 다시 바닷가 방향으로 가갖고 바닷가가 거기서 가깝지 않대요. 네. 가깝지 거기 않대요? 가서 바닷물에다 다시 손목을 씻어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0일 날 새벽 그 18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신발 속에다가 손목을 넣어놓고 돌아간 거예요. 이거 갖다 놓은 거 왜 갖다 놓았다고 예, 도대체 이제 경찰이 얘기해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당연히 물어봤어. 너 왜 손목만 잘라서 네. 운동화 속에 넣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갖다 놨어? 이거 희한하잖아요. 네. 이 새끼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당황해갖고 시신을 대나무 밭에 유기를 했지만 네. 시신이라도 돌려주고 싶었대. 에이. 국가수 성분해 보니까 바닷물, 민물 성분 다 검출됐단 말이에요. 맞네요. 예, 이거 그 손목 자르는 과정에서 지가 많이 만졌어요. 그렇죠. 응. 거기에서 어떤 흔적이라도 나올까봐 민물로 씻고 바닷물로도 뽀득뽀득 다 씻은 거예요, 이 새끼.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새끼 이제 재판으로 가보면요. 나 이것도 화딱지 나더라고, 씨. 2012년 11월 19일 날 10시에 이제 시작돼요. 이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최용호 부장판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검찰 구형할 때까지가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그때까지 이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20일 날 새벽에 결정 났으니까 16시간 걸렸는데 검찰은 네.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 살인으로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 목적의 살인이다. 살인. 네. 그래서 강간하려다가 목줄라 줄인 거다. 교살한 거다. 변호사는 강간 목적은 아니다. 그냥 살인은 인정한다. 그냥 죽였는데 이 징역 전과가 있다 보니까 누범 기간 중인데 네. 성폭행 오해를 받으니까 홧김에 살인한 거다. 우발적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얘는 네. 소시오패스다. 얘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아이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는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 소리예요. 네. 우발 범죄에 약간의 맞대가리 갔으니까 네. 그 얘기인 거고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 구형했거든요. 네네.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 배심원단 9명 중에서 6명이 네. 성폭행 플러스 살인 그러니까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살인. 네네. 요거를 6명이 인정을 하고 3명은 그 부분을 무죄로 봤어요. 뭐 증거가 없다고 봤나? 성폭행을 무죄로 본 거예요. 권고 형량을 23년을 제시했어요. 이게 화딱지 난다니까요. 배심원들 6명은 인정은 하지만 형량은 23년 줬어요. 그걸 또 다수 의견이니까 판사가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이 판사는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1심 재판 진행 중에 이제 오원춘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네. 고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 동생이 블로그에다가 그래 사형 없으니까 사형 안 시키겠지. 네. 강성익이도 무기는 줘라. 최소한 무기는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 분신자 할 거야. 오직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준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고요. 항소심 같이 당연히. 강성익이 거기서도 강간은 성폭행 목적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검사가 증인 2명을 내세웠어요. 강성익 이 새끼가 검거돼 갖고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잖아. 요 수감됐는데 유치장에 같이 있던 마약사범 한 사람.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 한 사람이 있었어. 유씨, 고씨라는 2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어. 근데 요 새끼가 강성익이가 그 유치장에 들어가고 옆에 딱 있는 데서 자기가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 그 고씨 유씨한테. 그러면서 피해 그 여성 신체 부위를 만진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어이, 여자들은 양쪽 가슴이 크기가 다 다른가? 내가 만져봤더니 말이야 그 여자는 다르다 이거요.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어. 이런 얘기를 옆에 그 유씨
마약사범 그다음에 네.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들은 거를 네. 검사가 그 두 사람을 증인으로 해갖고 법정에 출석시켜 버렸어. 어이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섰네요. 그래 그 사람들이 아니 제보를 했어 경찰에다가 먼저. 얘들이 고씨 유씨가 예, 담당 형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이미 이제 사건은 송치됐잖아.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사한테 얘기를 해줬지.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두 사람 법정에서 항소심 때 증인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새끼 성폭행 관련된 거지 말 못하지. 2013년 2월 6일 날 예. 오전 11시에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네. 2심이죠. 네. 항소심 여기서 똑같이 23년 선고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 자 그전까지 사람의 생명을 내가 거둬가지고 내가 다시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메모지 입고 지랄했던 놈이 예. 자 항소심에서도 23년 그대로 땡땡땡 예. 하니까 예. 이제 노비전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억울한 거야.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여기서 나 강간 안 했어 이 새끼야. 왜 내가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판사 이 뭔 새끼 하고 욕을 하고 판사한테 이제 태도가 변해갖고 악악돼 버린 거예요. 판사 23년 그대로 준 거 엄청 후회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재판장이 광주 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이대경 제주법원장인데 네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에라이 새끼야 20일 더 먹어라. 법원의 심리방해죄로 감치 20일 선고해서 별도로 때린 거야. 감치. 그러니까 이 새끼는 23년 플러스 20일 보너스 받은 거예요. 네. 감치 명령. 그렇게 이놈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2013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강성이 상고 기각, 징역 23년 확정. 그러면서 전자발찌도 10년. 현재 10년째 복역 중이니까 13년 후에 이 새끼 기 나와요. 덜 남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쁜 놈의 새끼인데 말이야 이 새끼가. 에휴. 요게 강성이 사건의 전모고요. 다시 한번 이 돌아가신 분 정말 명복을 빌고요. 사후세계에서는 행복한 곳에서 정말 고통받지 않고 잘 사시기를. 그리고 또 그 남동생 가슴 아프더라고 나 아까 못 잊겠더라고 울컥해서. 맞아요. 저도요. 누나 안타까워서 그런 거 그냥 울컥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남동생분 누나 가슴에다 묻었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누나 아주 좋은 데서 천국에 가서 고통 없는 세상에서 잘 살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동생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